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라이크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공화당이 2024년 대선 토론 보이콧 선언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 때 그렇게 될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결국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공화당이 대선 토론위원회 너무나 편향적이죠. 예, 대선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선 토론에 공화당 후보를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공화당 대선 후보 대선 토론위원회 주최 대선 토론회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이제 CPD라고 그럽니다. CPD. Committee of Presidential Debate인데요. 4년마다 대선 후보 간 토론을 주관하는 비영리 독립기구입니다. 근데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대선 토론위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편향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개혁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토론위원회가 편향적이라는 것은 이번뿐만 아니고 그 전에 조지 W 부시 때도 마찬가지였고 레이건 때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이렇게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너무 친민주당, 친메인스트림 미디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특히 2016년 트럼프 대선 토론 기간 때 너무 심했다. 너무 트럼프한테 불리한 질문만 하고 힐러리한테는 전혀 불리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건 그 경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 2020년 대선 때도 너무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트럼프 러시아 유통 스캔들이 조작된 걸로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질문을 하지 않았죠. 진행자들이.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진행자 중에 한 명은 울고 그 전에 힐러리가 낙선했을 때 막 울었어요. 방송에서 ABC 리포터 마르사 레더스라는 기자인데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이번 결정에 따라서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승인한 예선, 본선, 토론회에만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나 맥다니엘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대선 토론위원회가 미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편향된 토론회 대선 후보들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새롭고 더 나은 토론회장을 마련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대선 토론 어쩌면 여러분께서 못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편향적으로 하느니 아예 안 나가는 게 낫죠. 예. 대선 토론위원회는 1987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공동후원으로 설립돼서 1988년부터 2020년 대선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회를 주관해 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선 토론회는 매번 수백만이 넘는 미국인이 시청하고 토론 내용을 보고서야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유권자 비율도 꽤 높았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2016년, 특히 2016년이 기점이 됐어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원들은 대선 토론위원회가 너무 편향적이다.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악랄하게 공격했죠, 트럼프. 그래서 트럼프가 심지어 이건 완전 1대4 공격이다. 1대4로 내가 맞서 싸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앤더슨 쿠퍼도 있었고 마르사 라이더스도 그때 같이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 후보랑도 싸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공화당원들이 저럴 바에야 나갈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우리가 같이 구성하게 하자.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우파 진영에서는 션 해넬이나 빌 오라일리나 이런 사람들이 진행자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저쪽이 극좌파들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건 또 싫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그 대선 토론위원회가.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브렛 베어, 스트레이트 뉴스 진행하는 브렛 베어라든지 아니면은 머리아 발토로모 이런 사람들 내보내주는데 안 내보내요. 또 얘네들이 대선 토론위원회가 그런 건 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딥스테이트가 거기까지 손을 미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트럼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2020년 대선 당시
대선토론위원회가 3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고려해서 2차 토론회를 화상으로 진행하려고 하자 불참 선언했죠. 예, 잘했습니다. 이번에 공화당이 보이콧한 것. 네, 존 드론 특검 뉴스 하나 나왔는데요.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된 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계속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지만 존 드론 특검 지금 수사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조작된 것,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이 조작하고 돈까지 됐다는 것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이제 책임자만 추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자가 누구냐? 이게 힐러리 클린턴까지 가느냐? 아니면 오바마, 바이든까지 가느냐? 그거는 지켜봐야겠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여러분께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워낙 가짜 뉴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그 우파 진영 뭐 Q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뭐 RNN, Real Raw News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Q 포스트가 거기에 뭐 일리 있는 것도 있어요. 뭐 팩트 베이스도 있지만 그 음모론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거 제발 여러분께서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트럼프가 어떻게든 또 백악관 돌아올 거야 올해 안에 또 이렇게 믿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다 말도 안 되는 뉴스예요. 예. 그리고 이미 Q는 론 와킨스, 한인 론 와킨스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 특히 이제 미정겔 이런 데서 완전히 집단 광신도들로 이렇게 많이 그쪽이 황당한 그런 주장들을 계속 펼치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희망팔이에요. 그건 결국에 희망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2024년 전에 백악관 못 들어가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지 2024년 11월 대선 때 이겨야지 2025년 1월 20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존 드럼이 이렇게 특검 조사하고 있는데요. 5명이 묵비권 행사했다고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관계자 5명.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묵비권을 행사하겠죠. 네, 그리고 LA 시장 선거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LA 시장 선거에서는 리카루소 후보가 이게 지금 미 전역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선거입니다. 리카루소 후보가 출마 2개월 만에 지금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UC 버클리 정보연구소 그리고 LA 타임스가 공동 여론조사 했는데요. 거기 따르면은 이제 지난주에 나온 결과인데 리카루소 부동산 개발업자 리카루소가 24% 지지율로 시장 선거 후보군 중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캐런 베스 그 한인 사회하고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예, 캐런 베스가 1%포인트 차로 뒤진 23%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끼리의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식에 따르면 카루소가 예비선거 때 50% 플러스 한 표로 아예 승부를 끝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LA 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50% 예비선거라고 하더라도 50% 플러스 한 표를 받으면은 승부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루소를 보면은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소속 지지율이 고릅니다. 이렇게 30% 이렇게 고른 반면에 캐런 베스 지지 기반은 주로 민주당원입니다. 케빈 딜레온 LA 14지구 시의원이 지지율이 6%로 떨어지면서 3위로 내려앉았고요. 또 조 부스카이노,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거의 이제 본선 진출이 어렵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제 카루소 같은 경우에는 라틴계에서도 16% 지지율로 1위에 올랐고요. 또 유일 라틴계 후보인 케빈 딜레온은 라틴계 지지율이 기대보다 적은 15%에 머물렀습니다. 결국에 이제 라틴계가 승부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캐런 베스는 10% 라틴계 사이에서 10%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원영석의 진실정치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